지난주 수요일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인터뷰 순서는요. 그 의미와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원대학교의 우기훈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7월 26일 날 FOMC 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 동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결정된 걸까요? 네, 뭐 만장일치로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됐었죠. 그러니까 뭐 6월 달에 결정되었던 기준금리 1%에서 1.25% 사이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이죠. 사실 뭐 그동안에 미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08년 12월에 기준금리를 대폭 내렸죠. 그러니까 0%에서 0.25%로 거의 뭐 제로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금리가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후에 4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뭐 3월, 6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제 단행이 됐었죠. 네. 뭐 우리나라에는 뭐 한국은행의 금융통합위원회가 있다면 미국에는 FOMC 회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FOMC 회의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연준 이사회라든지 연방준비은행이라든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든지 뭐 자문위원회 이런 말들이 이제 혼돈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기관들을 통틀어서 연방준비제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기관들끼리는 또 그 이사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준 이사회 같은 경우에 앨런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닛 앨런이요. 제닛 앨런. 그리고 이 기관이 하는 일은 주로 이제 통화를 관리하거나 유통시키거나 또는 은행을 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FOMC의 이사회 의장도 여기에 앨런입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뭐 채권을 매입하든지 매도하든지 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와 관련된 조정하는 그런 기관이죠.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시경제의 정책의 목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 목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율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보면은 고용은 안정적이지만 물가 상승률은 2%에 못 미치고 있다는 목표죠, 것이죠. 그게. 말하자면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4.7%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데 비해서 물가 상승률은 2%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표현들이 그 성명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에 금리 동결은 물가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이 연준이 뭐 통화 정책을 바꿀 때 많이 이제 참고하는 지표가 뭐 고용률도 있고요, 물가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 물가,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작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27일 날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온 얘기를 보면요, 자산 축소를 하겠다. 요건 좀 금리 변경과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에서는 좀 어떤 내용이 나오고요, 또 지난 6월에 발표된 성명이 있었는데 요것과 차이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FOMC에서는 그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거는 그동안에 제로 금리 가까이로 내렸던 그런 그 금리 수준이라든지 또는 그 양적 완화를 하면서 막 끌어모았던 어떤 채권 보유, 그러니까 자산 보유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그런 의미,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설명하는 데서 몇 가지 이제 표현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2%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돈다는 얘기는 지난 6월 달에는 굉장히 좀 신중한 그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 표현상으로 somewhat이라든지 다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recently, 최근에 이랬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번에 7월 달에 발표를 보면은 좀 직접적으로 바뀌었죠.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추세가 이제 분명해졌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2%에 밑돈다는 추세가.
그런 어떤 그 표현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됐었고, 그 다음에 자산 축소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예. 지난 6월 달은 this year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this year. 그래 금년 내라는 이야기로 표현될 수 있죠. 올해죠. 올해. 예. 그렇지만 7월 달에 보면은 relatively soon. 그러니까 뭐 조만간 빨리. 비교적 조만간 뭐 이런 뜻이겠죠. 예. 그런데 이 표현은 그 외신에 그 보면은 이 표현은 이제 통상적으로 다음 해기를 지칭하는 얘기로 이제 많이 쓰인다는 그런 예.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기라면은 이제 9월 달 해에 자산 규모 축소가 이제 발표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시행이 되겠죠. 예, 뭐 12월까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자산을 축소한다 이 의미는 또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다시피 통화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이제 매입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매도해서 공개 시장을 조작해서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그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채권 매입을 엄청난 규모로 했죠. 예, 예. 그 보유 규모가 거의 뭐 4.5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 실질 GDP의 24%에 이르는 정도로 이제 그 규모가 커졌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규모도 규모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국공채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 채권을 국공 중심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했는데 양적 완화를 극단적인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이제는 비정통적인 자산 그러니까 뭐 주택 저당 채권 같은 거 MBS 같은 이런 것도 편입하면서 대차 대조표를 많이 늘려놓은 거죠. 예. 이제 그것을 이제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과도하고 막 부풀려진 이런 상을 유지했을 경우에 예. 사실은 다음에 만약에 이제 경기 하강 국민을 맞게 되면은 그 통화 정책을 쓸 여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카드를 버린 거잖아요. 버리는 거죠. 예.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럴 경우에 지금 그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는 자산에 또 버블이 생긴다든지 또는 중앙은행이 너무 그 영향력을 갖다가 은행들에게 많이 끼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어떤 자산도 축소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그 구성에 있어서도 비전통적인 자산 규모의 비중을 또 줄이는 것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일단은 그 우리나라 금리 인상의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였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런 예. 요인은 이제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사라졌고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장률 자체도 이제 2.8%에서 3%까지 지금 기대하고 있지 변경을 않습니까?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의 분위기가 무르익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각 지표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지만 않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물가 상승률 자체도 오히려 공급적인 어떤 요인이 크다. 그동안에 석유 가격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뭐 축산물 가격이 올랐다든지 그동안에 가뭄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이 올랐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급 요인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요 부분에서는 GDP 갭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이 하기가 좀 당분간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그렇죠. 있다. 가계부채 이런 중요한 말씀이시군요. 요인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대 우기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